자, 일단 첫째로 바꿔야 될 거 F10번 키를 누르면 우리 렌더링 걸면 기본 엔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리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이런 걸 스캔 라인이라고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캔하면서 내린다. 그래서 무슨 라인? 스캔 라인 엔진으로 기본으로 잡혀 있는데요. 티팟 이렇게 렌더링 걸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잖아요. 맞죠? 그래서 스캔 라인 엔진을 Vray 엔진으로 렌더링 걸게 아예 바꿀 거예요. 자, F10번 키 누르시면 여기 밑으로 쫙 내리면 맨 아래쪽에 어사인 렌더러라고 있나요? 어사인 렌더러 있어요. 요거 펼치시고 거기 지금 스캔라인 렌더러라고 돼 있죠? 네, 요거 점점점 눌러서 거기 보면 Vray GPU 있고 Vray Next Update 3.2 이렇게 돼 있잖아요. Vray GPU는 그래픽카드 이용해서 렌더링 거는 건데 요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렌더링 거는 건 최근에 나온 거의 100만원대 호가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픽카드에 있는 메모리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거는 건데 그러면 CPU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작업하기가 용이하죠. GPU 카드,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건다면 메모리를 그래픽카드에서 사용하니까 CPU가 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작업이 하는데 수월하지만 그래픽카드가 좋지 않을 때 이거 쓰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CPU 기반의 요걸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Vray Next Update 3.2 낮은 버전에서는 Vray ADV 어드밴스 이렇게 돼 있어요. Vray ADV 이렇게 돼 있거든요. CPU 기반으로 하는 렌더링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이건 렌더링 걸 때 CPU를 거의 99% 사용해요. 그 얘기인 즉 렌더링 걸 땐 딴짓을 하면 많이 느려진다는 얘기죠. 예, 인터넷 하나 쓰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버겁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요걸로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밑에 액티브 쉐이드 있죠. 여기도 스캔 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액티브라는 거는 순간순간 실시간 렌더를 건다는 거예요. 리얼타임이라고 RT라고 그래요. RT 줄여서 리얼타임 실시간 렌더러. 자, 리얼타임 렌더러도 바꿔줍니다. 어? 왜 없지? 안 뜨죠? 안 뜨네. 실시간 렌더가 따로 들어가 있어서 맞아. 원래 낮은 버전에서는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높은 Vray에서는 액티브가 따로 여기 체크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액티브 렌더가 체크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어찌됐든 여기 세이브를 눌러서 이제 다음에 맥스를 켰을 때도 엔진은 이제 요걸로 하게 돼 있어요. 예, 엔진은 요걸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세이브 눌러주시고 세이브를 누르고 디폴트 값으로 확인을 했고요. 닫아주시고요. 그냥 Shift Q로 렌더링을 단순히 걸어보셔도 알 거예요. Shift Q 눌러서 렌더링 걸어보셔도 일단 창부터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렌더링 창부터 뭔가 약간 예뻐졌죠. 렌더링 창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콘이랑 좀 바뀌지 않았어요? 네, 이걸 Vray 뭐라고 불러요? 이 창의 이름을 Vray 프레임 버퍼라고 불러요. 네, Vray 전용 창이에요. 얘는 좋은 게 여기 막 포토샵, 휴 세츄레이션 기능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서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하고 히스토리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16비트 컬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스캔라인 렌더러 전용 그 엔진 창보다 훨씬 더 색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일단 알겠고 M 좀 눌러보세요. M 눌러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스캔라인 렌더러를 썼기 때문에 스캔라인 렌더러의 기본 재질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그런데 Vray에서는 Vray 전용 재질을 써야 돼요. 이 스탠다드를 쓰지 않아요. 잘. 스탠다드는 잘 안 써요. 써도 되긴 하는데 잘 안 쓰고요. 진짜 쓰지 말아야 되는 건 누구냐면 레이트레이스. 아예 없어졌을걸요? 지금 우리 기본 엔진을 뭘로 바꿔놨죠? Vray로 바꿔놨죠? 여기 보시면 아예 레이트레이스가 사라졌을걸요? 스탠다드는 있는데 레이트레이스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죠 지금. 원래 여기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낮은 버전에선 떠요. 근데 깨져요. 레이트레이스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맥스 다운 먹어요.
Vray 엔진을 쓰면서 레이트레이스 재질을 썼다. 그러면 다운 먹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레이트레이스 재질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그때 아크하이브라고 쇼핑센터 알려드렸죠. 그 쇼핑센터에서 주워온 애들 중에 레이트레이스 재질을 쓴 애들이 종종 왕왕 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을 Vray로 안 바꿔놓으면 렌더링 걸 다 다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에서 모델링 주워온 건 무조건 재질부터 손봐야 돼요. 알겠어요? 주워하다가 막 이것저것 한 10가지 주워다 놓고 다운 먹으면 어디에서 다운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남의 거 쇼핑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Vray 재질로 변경해 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Vray라고 이렇게 있어요. 생겼어요. 탭이 맞죠? 요거 찔러보면 Vray라고 탭이 생겼잖아요. 요걸 펼쳐봐요. 펼쳤어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캔라인에서 쓰는 스탠다드 같은 애가 바로 누구냐면 Vray MTL, Vray 머트리얼의 약자예요. 요게 Vray 머트리얼의 약자입니다. Vray MTL 이라는 애 있나요? Vray MTL 있나요? 요걸 써야 돼요. 우리는 Vray MTL 이라는 놈을 써야 돼요. 알겠어요? Vray MTL을 꼭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슬롯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슬롯을 선택해보세요. 두 번째 슬롯을 선택하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 거 쓰려면 여기 또 뭘로 바꿔야 돼요? 또 Vray로 바꿔야 되죠. 아, 귀찮다. 그죠? 자, 이 창이 모두 Vray MTL로 바꾸어지게 해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창이 모조리 Vray로 변경되게 할 거예요. Vray MTL로. 자동으로. 알겠죠? 다음에 맥스를 열 때마다 여기가 스탠다드가 아니라 모조리 Vray MTL로 나오게 할 거예요. 자, 다 같이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눌렀어요. 여기 보면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위처라고 있나요?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위처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지금 맥스 디폴트 기본으로 돼 있죠. 여기 Vray, 맥스 Vray, 맥스 아트 말고 맥스 Vray 이해돼요? 맥스 Vray 했어요? 그리고 우리 화면 좀 밝게 볼게요. AMD 라이트. 어두운 화면으로 안 보고 조금 밝은 화면으로 볼게요. 맥스 Vray, 맥스 AMD 라이트. 약간 이렇게 회색, 밝은 회색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셋. 확인. 됐어요? 창이 좀 밝아졌죠? 자, 맥스를 반드시 껐다 키셔야 돼요. 지금 M을 눌러봐도 소용없어요. 최초로 내가 문서를 작성했을 때 모델링의 창을 열었을 때 스탠다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맥스 껐다 키세요. 지금 M을 누른다고 바로 바뀌어 있지 않아요. 메시지 창에서도 아마 리스타트 할 때 재시작할 때 적용될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을 거예요. 맥스 재실행. 자, 맥스를 재실행하시면 맥스를 재실행하시고 M을 눌러보세요. 맥스 재실행하고 M 눌렀어요. 그러면 그때 보던 빌드 창 같은 게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다시 모델로 들어가서 여기를 컴팩트 매테리얼 에디터로 보겠습니다. 그럼 창이 예쁘게 바뀌었죠. 맞아요? 지금 전부 선택해봐도 전부 무슨 재질이에요? 여기 이제 뭐예요? 그쵸, Vray MTL이죠. 맞습니까? 예, Vray MTL. 전부 Vray MTL이 떴기 때문에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예. 그럼 이제부터 설명을 들으세요. 자꾸 Vray 하는데 선생님 Vray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반떼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페라리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아요? 달라요. 맞죠? 뭐가 다를까요? 여러모로 다르겠죠. 근데 뭐 Vray 제가 지금 설명을 비유를 그렇게 드렸지만
스캔라인은 나쁘고 V레인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돼요. 그냥 성능이 다른 거예요. 성능이 달라요. 예, 성능 자체가 달라요. 스캔라인은 제가 무슨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냐면 LI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Local Illumination. 그래서 조명이 들어오는 곳은 밝고 없는 곳은 완전 깜깜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명이 하나 갖다 된다 그랬어요. 기본으로 2개 이상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기본으로 2개 이상이라 그랬어요. 맞죠? 얘는 스캔라인 엔진은 단순 엔진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V레이라는 놈은 뭐 하는 놈이냐면 V레이는 어떤 놈이냐면 자 조명 하나 떨렁 제가 설치할 거예요. V레이 조명 딸랑 하나 설치해도 되게 그럴싸해 보인다. 봐봐요. 나는 그냥 조명을 딱 하나 설치했을 뿐이거든요. 요렇게 맞죠? 그죠? 예, 꼴랑 조명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죄송해요. 바꿀 것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있어가지고 달랑 조명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되게 그럴싸해 보인다니까요. 짜가스럽지 않고 가짜스럽지 않고 뭔가 사실적이에요. 맞죠? 맞죠? 뭔가 이상하게 스캔라인보다 사실적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은 이 V레이라는 엔진은 GI 방식 엔진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엔진의 속성에 GI라고 해서 Enable GI라고 GI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GI가 뭐야? GI라는 건 Global Illumination. 그래서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는 곳은 아이 잠깐만요. 갑자기 멈췄어요. 빛이 들어왔어. 그러면 빛 에너지라는 놈은 받아서 튕겨가지고 갔다가 왔다가 튕겨서 여기서 튕겼다가 왔다가 바닥으로 튕겨서 이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계산을 해주는 게 GI 방식. 우리의 현실 세계 빛 계산 방식이에요. 얘 엔진 구동 방식은 GI 계열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해봐도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당연히 스캔라인이 빠르겠어요. GI가 빠르겠어요. 계산 속도는. 그렇죠. 계산 속도는 당연히 스캔라인이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렌더링 걸면 이렇게 한참 걸리잖아요. 지금 맞죠? 이게 GI 계열 엔진 중엔 빠른 축에 속하는 거예요. GI 계열 엔진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도 있고요. 엔진 이름 중에 코로나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름이 코로나야. 네, 코로나 엔진도 있고요. 뭐 키샷이라는 엔진도 있고요. 뭐 엔진의 종류가 V레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그인의 하나인데 V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다섯 가지 되는데 개 중에 빠른 축에 속해요. 그리고 배우기도 쉬운 축에 속하고 알겠어요? 예, 많이 쓰니까 많이 유명해졌겠죠. 예, 그래서 GI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럼 GI 계열 방식은 단점이 뭐냐? 지저분한 노이즈가 생길 수 있어요. 뭐가 생길 수 있다고? 왜지? 왜일까? 도시 왜일 것 같아? 노이즈가 생기는 이유가? 용량이 커서? 뭐 틀린 말 같진 않은데 계산이 어떤 방식이라고 그랬죠? 계산이 GI 방식 튕겨서 갔다가 소진이 될 때까지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픽셀을 다 찍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있는 모든 픽셀을 다 찍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겠죠. 그럼 얘는요 샘플링 추출 방식을 이용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칸수를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확대 해석하자면 여기에 많은 픽셀 중에 그러니까 좀 크게 이제 해석해서 얘기하자면 얘를 칸수를 이렇게 한 9칸으로 예를 들어 나눴다. 그럼 그 중에서 나는 3개만 샘플을 추출하는 거야. 9칸 중에 픽셀 중에서 그 중에서 3개만. 그럼 그 주변 색은 몰라? 그냥 비슷한. 얘랑 그냥 비슷한 걸로 치부해서 뭉그러뜨려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얼룩이질 수 있는 거예요. 모조리 다 엣지는 모든 면을 다 픽셀을 다 추출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위치 중에 몇 가지만 추출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V레이 엔진은 스캔라인보다 약간 이미지가 뿌열 수 있어요.
노이즈가 생길 수 있겠고 그런 것이 살짝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현실과 똑같은 느낌이 나는 건 장점이고 간단하게. 근데 뭐 단점도 있다는 거, 뭐 V레이가 다 능사는 아니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V레이 세팅을 이렇게 한다고 함부로 확 나오는 게 아니라서 뭐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F10번 키 눌러주시고요. F10번 키 눌렀어요? 제가 이따가 요 프린트물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여기로 오셔야 돼요. V레이로. 일단 V레이로 오셨나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프레임 버퍼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렌더링 엔진 창 이렇게 딱 렌더링 걸면 나오는 이 창 이름이 뭐라 했어요? 이거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써야죠. 이거 빼면은 뭐가 되겠어요? Enable built-in frame buffer 체크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스캔라인에서 보던 그 창 뜨죠 지금. 원래 스캔라인에서 보던 그 창이 뜨죠. 맞죠? 이걸 써야 할 때가 와요. 이걸 반드시 써야 할 때가 와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그냥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빌트인 Vray 프레임 버퍼 쓰겠습니다. 나중에 요걸 체크를 꼭 반드시 빼야 하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카메라 3대 설치해 놓고 3개 동시에 렌더링 걸어야 될 때 그때는 얘를 빼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완전히 안 쓰진 않고. 자, 요거 VFB 이게 뭐의 약자겠어요? 뭐의 약자겠어? Vray 프레임 버퍼의 약자지. 맞아요? 네. 자, 일단 여기는 그럼 접어두셔도 되겠네요. 볼 거 없네요. 그냥 쓰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 글로벌 스위치예요. 여기 글로벌 스위치라고 있나요? 글로벌 스위치 있어요. 네, 글로벌 스위치에선 뭘 해야 되냐면 제가 Vray는 무슨 엔진? GI 엔진이라고 그랬죠? 기본 조명이 켜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엔진이 빛 계산을 잘못하는 수가 생겨요. 아주 정확히 계산하려면 내가 설치한 조명값만 계산해야지 내가 기본으로 주는 조명값까지 계산하면 잘못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한 번만 튕겨줘요. 그럼 여기에 디폴트 라이트라고 돼 있죠. 기본 조명. 디폴트 라이트 기본 조명 있어요? 요거 탁 튕겨주니까 디폴트 라이트라고 돼 있죠. 연말을 오프 기본 조명 끄기를 하셔야 돼요. 기본 조명을 끄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제 글로벌 스위치 접으시면 돼요. 볼 거 없어요. 글로벌 스위치에서 뭐만 하면 돼? 기본 조명만 끄면 돼요. 알겠죠? 글로벌 스위치에서는 기본 조명만 꺼주면 된다. IPR 여기도 볼 거 없어요. 일단 끄시고요. 여기 보시면 돼요. 이미지 샘플러. 자, 글로벌 스위치에서 이렇게 디폴트를 오프 시켰어요. 맞죠? 그 다음에 제가 IPR은 볼 거 없고 요 이미지 샘플러 보라 그랬잖아요.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맞죠? 네. 이미지 샘플러 안티 알리아싱이 뭐죠, 여러분? 포토샵에서도 들어봤잖아요.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맞죠? 계단 현상 일어나는 거 맞아요? 예. 끄트머리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 포토샵에서 제가 그때 문자에 대한 안티 알리아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안티 알리아싱 기능을 꺼버리면 문자가 LED 전광판처럼 지글지글하게 지저분해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이고야. 하나하나 설명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내중에 혼자 스스로 옵션들을 건드려서 바꿀 수 있어요. 설명할 때 제대로 못 들으면 무슨 옵션이 무슨 옵션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 끄트머리가 약간 뽀샤시 하잖아요. 그죠? 글씨 끄트머리가 이것이 요 위에 있는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요 놈이 샤프로 돼 있어서 만약에 노온하게 되면 제가 LED 전광판 찍는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맞죠?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죠? 이 끄트머리 처리를 이렇게 샤프하게 깔끔하게 그냥 아예 안티알리아싱 처리를 안 할 거냐, 아니면 샤프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얘기는 즉 뭐냐면 얘도 렌더링 걸 때 끄트머리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요 안티알리아싱 이미지 필터, 얘랑 지금 관련 있는 거예요. 이미지 필터에 뭘로 돼 있어요? V-ray 랭코지 필터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낮은 버전은 에리아로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아, 에리아로 했을 때하고 캔멀룸 뭐 이런 거 했을 때하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한번 보세요. 그냥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아, 그렇구나까지만 깨달으시면 돼요. 이 엔진에 대해서 모조리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조명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이 조명을 땡그랗게 집중하세요. 딴짓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거 하나하나 눈에 담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고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집중해서 보세요. V-ray 나갈 때는. 특히 오늘하고 내일은. 알겠어요? 단 1초도 다른 짓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앞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요. 그럼 이렇게 걸려요. 조명이. 이게 에리아예요. 끄트머리 처리를 약간 뽀사시하게 해주는 게 에리아라면, 제가 요 이미지 필터를 좀 바꿔볼게요. 이미지 필터를 에리어가 아니라 캔멀룸 요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는 끄트머리 처리를 굉장히 25픽셀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들이 많을 때, 조명이 보일 때 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줄이 가죠. 좀 전하고 다르지 않나요? 여기 줄 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줄 가는 거 보세요. 까만 줄 보이시죠? 네. 에리아로 했을 때는 요 까만 줄이 없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에리아로 했을 때 렌더링 걸면 그런 까만 줄 없었죠? 맞죠? 그럼 에리아가 더 좋겠다. 그쵸? 아니에요. 에리아는 대신에 선명도가 낮아요. 뿌셔시해져요. 뿌셔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요. 뽀얘져요. 자, 그래서 여기가 결론적으로 V-ray 랭코지 필터가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아까 캔멀룸하고 에리어하고 중간 정도로 계산해 주네요. 선명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뿌옇지도 않으면서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아요. 얘가. 예, 랭코지 필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샘플링 추출 방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그레시브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선명하긴 하고 깨끗하긴 한데 되게 오래 걸려요. CPU가 좋은 데선 요거 쓰시면 좋거든요. 근데 CPU가 조금 빵빵하지 않으면 프로그레시브 낮은 버전은 다 버킷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버킷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어댑티브라고 되어 있어요. 어댑티브가 버킷이에요. 버킷 타입으로 바꿔주세요. 프로그레시브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초수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레시브일 때 렌더링 초수 한번 보세요. 몇 초 걸리는지. 프로그레시브로 두고 렌더링 걸었을 때의 렌더링 최종 타임. 자, 몇 초 걸렸냐면 렌더 타임 몇 초 걸렸어요? 2초 걸렸죠? 잠깐만요. 2초보다 조금 더 걸리는 걸로 주전자를 놓고 세그먼트를 팍팍팍 올려주고, 얘도 세그먼트를 착착착 올려주고. 이론 설명할 때 절대 조심하면 안 돼요. 자,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몇 초 걸리나 한번 보세요. 자, 몇 초 걸렸어요? 19초 걸렸죠? 그러면 제가 얘를 버킷으로 바꿔볼게요. 버킷 타입으로 바꾸고 렌더링을 걸어봤어요. 프로그레시브일 때 초수는 19초였고요. 버킷으로 바꾸고 나서 렌더링 타임은
조금 줄었죠? 16초로 줄였죠? 네. 근데 선명도는 살짝 프로그레시브보다 약간 떨어지기는 해요. 질이. 근데 그렇게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보정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버킷으로 할 거예요. 지금은 요 주전자 두 개뿐이 없어 3초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버텍스가 막 80만 개, 50만 개 늘어나다 보면 그게 이제 2시간, 3시간씩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뭘로 바꿔라? 버킷으로 바꿔라.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글로벌 DMC라고 있나요? 글로벌 DMC라고 있어요? 글로벌 DMC에 보면은 여기 use local subD라는 애가 있어요. use local subD. subdivide 따라합니다. subdivide. 아주 자주 나올 단어예요. subdivide.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잘게 쪼개는 정도. subdivide는 잘게 쪼개는 정도예요.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이미지가 선명하고 예쁘겠죠? 맞아요?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이미지가 선명하고 예쁘지만 시간은, 렌더링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많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쪼개는 게 좋겠어요. 일단 간에 조금 지저분스러운 애들만 쪼개는 게 좋겠어요. 지저분한 애만 골라 쪼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요거를 체크를 안 하면 전체적으로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걸 체크해서 쓰면은 재질마다 여기에 보면 반사를 담당하는 곳에 이렇게 서브디바이드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재질별로 내가 딱 렌더링을 걸어봤는데 저기 있는 주전자 하나만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어. 그러면 그 주전자만 쪼개주면 좋잖아. 맞죠? 전체적으로 다 쪼개는 것보다 그것만 쪼개면 좋은데 그 재질만 문제 있으니까 그것만 쪼개주면 좋은데 그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쪼개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유즈 로컬 섭디를 체크를 하면 각 재질별로다가 요거 섭디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죽어있던 게 재질별로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요게 낮은 버전 방식인데 높은 버전에서는 아주 얘네들이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사양이 다 올라갔다고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다 이제 상향 평준화 기본값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상향 평준화 기본값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체크를 해서 쓸 거예요. 얘를 체크를 해 놓으면 우리가 각 재질별로다가 더 잘게 지저분한 놈만 골라서 잘게 쪼개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인바이러먼트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에 컬러 매핑 컬러 매핑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 컬러 매핑 인바이러먼트 딱 그럼 환경이죠. 환경이잖아요. 자 렌더링 걸면 어때요? 주변이 깜깜하죠. 근데 렌더링 주변 환경 색깔 담당하는 게 원래는 몇 번이었냐면 8번이었어요. 맞죠? 내가 여기 8번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두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 재질들을 전부 흰색 줄게요. 여러분들 약간 흰색에 가까운 거 이렇게 주고 주변에 전부 빨간색 주면 어떻게 돼요? 주변 배경을 빨갛게 주면 영향을 받죠.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서 흰색 재질이 붉게 물들었잖아요. 맞죠? 으악 나 이런 거 싫은데 나는요 배경색은 무조건 빨간색을 쓰고는 싶다. 배경색을 바꿀 생각은 없어. 배경은 빨간색을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얘가 빨갛게 물드는 건 싫어. 그때 주변 환경에 빨간색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게 바로 얘예요. 주변 환경에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사진을 넣으면 주변에 사진이 건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렌더링 걸어보면 이걸 만약에 내가 체크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렌더링 걸리는 배경색은 빨간색이지만 주변에 개체에 튕겨주는 색깔은 무슨 색이야? 요 색깔을 튕겨주는 거죠. 요 색깔을 튕겨주는 거. 지금은 쓰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인바이러먼트는 지금은 건들지 않아도 되고요. 뭔지만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설명을 대충 뛰어넘으면 나중에 이 옵션들 하나하나 조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때에 따라서 껐다 켰다 뺐다 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컬러 매핑.
그냥 읽어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burn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burn. 언제 우리 하얗게 불태웠다는 말 언제 써요? 하얗게 불태웠어. 언제 써? 겁나게 달린 날? 맞지? 나 하얗게 불태웠어. 하얗게 불태웠다고 얘기하죠.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맞죠? 그 burn이라는 게 버닝이라는 게 태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태워서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조명의 값을 말입니다. 제가 이 주전자한테 색깔을 너무너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놓치시면 안 돼. 이 옵션들 절대로. 제가 이 주전자한테 이런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붉은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그런데 렌더링을 걸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렌더링을 걸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붉은 핑크색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조명값을 확 올려볼게요. 여기 조명이 하이라이트 조명처럼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확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자동차 조명처럼 확 올라가면은 얘가 핑크색으로 보이겠어요? 허옇게 보이겠어요? 너무 밝아서 하얗게 불타죠? 맞습니까? 아, 좀 덜합니까? 알았어요. 그럼 확실하게 태워드릴게. 확실하게 하얗게 불태워드리지 뭐. 어때? 하얗게 불탔죠? 아, 하얗게 불태웠다. 그죠? 조명이 너무 밝아서 태양빛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너무 밝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전체적으로 와, 나는 태양이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이렇게 특별히 타는 곳이 있어.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어. 이런 데는 지금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죠. 맞죠? 주전자 여기 지금 두 쌍이 있는 곳에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탔어요. 그죠? 여기는 색이 약간 뭉그러지기까지 했잖아요. 맞죠? 너무 하얗게 불태웠다. 그랬을 때 감당하는 것이 컬러번이에요. 이 컬러번의 번밸류, 이 값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너무 많이 탔으니까 낮춰야지. 확실하게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탔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덜 타요. 아까보다. 쟤를 낮춰주면 덜 타게 돼요. 분위기가 어두워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덜 타서 선명하게가 나타나죠. 나타나죠. 그죠? 아까는 여기가 뭉그러지다시피 했잖아요. 맞죠? 조명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진 않지만 탄 부분을 살짝 잡아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것이 번밸류입니다. 지금은 건들 거 없어요. 나중에 하얗게 불탔을 때 조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 V레이에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 기본으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은 뭐야? 글로벌 스위치에서 뭐? 디폴트 라이트 오프 첫째. 그 다음에 이미지 샘플러 뭘로 바꾸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낮은 버전은 얘도 바꿔줘야 돼요. 요거 이미지 샘플러도 에리어로 돼 있거든요. V레이 랭귀지 필터 이것도 바꿔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그때 가서 아직 손볼 거 없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가 V레이 탭이었어요. 변경해놨나요? 기본값 두 가지 바꿔놨나요? 지금 꼴랑 두 개 바꿨어요. 자, 이제 GI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GI로 넘어왔어요. 네. 자, Enable GI라고 체크돼 있죠. 당연히 돼 있죠. 낮은 버전은 체크 안 돼 있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쓸 거면은 V레이 쓰는 의미가 없어요. 낮은 버전은 기본값이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당연히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Enable GI 되어 있죠. 자, 프라이머리 엔진과 세컨드리 엔진이라고 보이시나요? 프라이머리 엔진, 세컨드리 엔진 보여요? 엔진이 두 개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좀 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가장 마지막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제일 뒤로 그냥 확 뒤집어요. 그냥 프린트물 제일 뒤집어. 그냥 뒤로 뒤집어. 그냥 확 뒤집어요. 제일 뒷페이지니까 8페이지니까. 거기 보면
빨간색 글씨로 첫 번째 엔진과 두 번째 엔진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프라이머리 엔진과 세컨드리 엔진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엔진에서는 뭘 계산해 준다? VLA는 첫 엔진에서 뭘 읽어봐요. 카메라에서 직접 보이는 정반사, 굴절, 커스틱 등을 계산하고, 맞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이나 투명도나 반사를 계산하고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두 번째 엔진은 뭐만 계산한다? GI만 계산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엔진의 역할이 뭐예요? 빛 받아서 튕겨서 에너지 소진시키는 거죠. 빛 에너지 소진시키는 역할, 그림자 드리워주는 역할 하는 애가 두 번째 엔진인 거죠. 첫 번째 엔진은 어떤 기본 스킨 색깔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투명도라든가 굴절률이라든가 반사율이라든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계산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 엔진의 역할이 GI의 계산 역할이다. 그래서 얘네 가장 궁합이 좋은 첫 번째 엔진과 두 번째 엔진은 얘랑 얘예요. 첫 번째 엔진은 무조건 얘 쓰고요. 첫 번째 엔진은 이거 안 바뀌어요. 이라디언스 맵이에요. 무조건. 첫 번째 엔진은 무조건 이라디언스 맵 사용해요. 엔진 구동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궁합이 잘 맞고 제일 좋은 게 라이트 이라디언스 맵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엔진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라이트 캐시를 첫 번째로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 블루투포스를 많이 씁니다. 여기는 안 나왔죠? 적어두세요. 블루투포스는 나중에 네온 사인 같은 거 할 때 좀 쓸 거예요. 블루투포스라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봐봐요. 여기. 첫 번째 엔진은 뭐 많이 쓴다고요? 예. 이레디언스 맵. 두 번째 엔진은 요 라이트 캐시 아니면 블루투포스. 그냥 우리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라이트 캐시 사용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바꾸면 밑에 여기도 바뀌는 거 보여요? 봐봐요. 여기 블루투포스일 때 여기 바뀌고 여기 라이트 캐시면 여기 바뀌죠. 여기 블루투포스면 밑에 바뀌고 여기 라이트 캐시면 아래 바뀌죠. 요거에 관한 옵션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쵸? 예. 그러면 첫 번째 엔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엔진을 펼쳐주세요. 옵션을 쫙. 첫 번째 엔진의 옵션을 쫙 펼치면 커런트 프리셋이 하이로 되어 있죠. 하이. 맞아요? 맞아요. 여기 숫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맥스에 얼마? 0. 미네는 네, 맥스에 0, 미네 마이너스 3. 자, 0부터 읽어봐요. 시작. 0.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 제 손가락 몇 개 접어졌어요? 4개 접어졌죠? 4번 벗긴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몇 번 벗긴다고요? 4번이라 그랬어요. 잘 봐요. 여기 보여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봐요. 한 번만 더 봐요. 창이 자꾸 숨네. 자, 여기 1 오브, 2 오브, 3 오브, 4 오브 지나가죠. 1 오브, 2 오브, 3 오브, 4 오브 하고 지나가잖아요. 지금 맞죠? 방금 얘가 이 렌더링 요거 걸릴 때 보면은요. 자, 스킨을 한 번 후루룩 벗기고 2번 벗기고 3번 벗기고 4번 벗깁니다. 맞죠? 4번을 벗긴 이후에 최종이 들어갑니다. 맞죠? 맞아요? 4번을 벗긴 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갔어요. 맞죠? 양파 껍질을 한 번 벗길 때와 4번 자, 양파를 딱 사왔어. 양파를 딱 사왔다. 아니다. 사포로 얘기할게요. 사포 까끌까끌. 두꺼운 거부터 시작해서 얇은 것까지 4번 사포질하는 거가 더 부드럽겠어요? 두꺼운 걸로 한 번만 스스슥 문지르는 게 더 부들부들하겠어요? 두꺼운 거부터 얇은 것까지 4번 하는 게 훨씬 더 사포질이 부드럽겠죠? 겉표면이 맞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원래 그건 아니지만. 근데 얘는 사포질을 4번 했으니까 아주 깨끗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릴 거예요. 비교해 드릴게요.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얘가 4번 벗긴 창이고요. 제가 이거를 한 번만 벗기게 할게요. 빼기 5, 빼기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서로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차이가. 그죠? 렌더링 걸게요. 좀 전에 렌더링 타임 몇 초 걸렸냐면요. 13초였거든요, 여러분. 좀 전에 13초. 자, 렌더링. 자, 몇 초 걸렸어요? 제 거 보여드릴게요. 몇 초 걸렸어요? 13초가 몇 초로 줄었어요? 7초로 줄었죠? 오케이. 아까 거랑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 건 게 A, 두 번째로 건 게 B 이렇게 있어요. 자, 주전자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 얼마나 깨끗하고 지저분해졌는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어떻게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 여기 이렇게 얼룩이 크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얼룩이 크게 있는데? 이걸 몰라? 어? 차이 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막 반사광이 막 이렇게 형광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맞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여러분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형광색으로 드러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어두운 게 맞아요? 어두운 게 맞지. 이렇게 지금 막 이상 얼룩 보여요 이거? 얼룩 보여요? 얼룩. 아, 이게 지금 프로젝트에서 잘 안 보이는구나. 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여기밖에 티가 안 나는구나. 이거 되게 심한데 내 모니터에서는. 에? 네, 뚜껑이 티 많이 나긴 하죠. 근데 이거를 뚜껑은 약간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얼룩이에요. 얼룩이 아주 지저분하죠. 여기 막 되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예. 네, 이게 진짜 계산이거든요, 사실은. 맞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매번 우리 렌더링을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는데 완전히 최종적으로 렌더링 탁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나왔어. 자, 이제 최종으로 렌더링 걸자. 그때 지저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이야. 그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봐야 돼. 이걸 테스트 렌더라고 해요. 빠르게 대충 훑어보는 걸 테스트 렌더라고 하고 나중에 결과물적으로만 걸렀을 때를 최종 렌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렌더에서 하이를 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지. 하이는 언제 두는 게 좋아? 최종할 때. 근데 최종할 때 하이 안 해요. 그것도 욕심이야. 딱 미디움 정도면 돼. 미디움이나 로우 정도면 충분해요. 사람 눈으로 분간이 안 가요. 미디움이나 로우 정도면 어디 하나 그 얼룩을 찾지를 못해. 알겠어요? 괜히 욕심부리고 하이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다가 이틀 3일 걸려 렌더링 거는데. 알겠어요? 네. 그냥 우리는 최종 걸 때도 미디움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테스트 걸 때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뭘로 해두고 커스텀. 뭘로 해두고 커스텀으로 두고 빼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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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요. 알겠어요? 여기를 하이로 두는 거랑 커스텀으로 두는 거랑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빼기요 빼기요 두고요.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읽어보라 그랬었던 단어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라고 했던 단어잖아요. 서브 디바이드죠? 서브 디바이드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이거 테스트 볼 때는 50에 20 아니면은 뭐 한 40에 20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테스트 시에. 그럼 최종 시에는 얼마 정도? 최종 시에는 이거 2배 정도. 80에 40.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잘게 쪼개니까 노이즈를 조금 더 잡아주겠죠. 맞아요? 라이트 캐시도 펼쳐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서브 디바이드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여기도 보면은 서브 디바이드 1000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엔진이죠. 라이트 캐시가 세컨드리 엔진 맞아요. 세컨드리 엔진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적혀 있어? GI 계산이라 그랬잖아요. GI가 뭔데요? 주전자가 빛을 튕겨서 아까 봤잖아요. 에너지 소진될 때까지 그림자도 드리워주고 하는 거 맞죠? 그런 부분을 처리할 때 얼마나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1000번 쪼갠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지저분하면 한 1500까지도 올렸어요. 테스트 볼 때는 한 800까지도 낮추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1000 두시면 돼. 이거 안 바꿔도 돼. 알겠죠? 아주 나는 조금만 욕심부려서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1500까지도 올려 쓰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두셔도 돼요. 서브 디바이드라는 말 많이 나오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세팅으로 옵니다. 사실 할 게 더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할 거예요. 자, 세팅으로 오셔서 세팅으로 왔어요. 네, 여기 옵션들 중에 할 게 한 너다섯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 보면 시퀀스라고 보여요. 시스템 시퀀스? 트랭귤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이게 삼각형 모양이다라는 뜻인데 제 거 렌더링 걸릴 때 보세요. 어떤 타입으로 렌더링이 걸리나 보세요. 렌더링 걸리는 순서가 이렇게 약간 삼각 느낌으로 이렇게 걸려서 중구난방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중앙부터 아이고 갑자기 멈췄다. 잠깐만요. 네, 중앙부터 요렇게 우리 연아씨 우리 연아퀸 빙그르르 도는 거 뭐라 그래요? 스파이럴 맞아요? 빙그르르 스파이럴 맞아요? 거기 스파이럴 있어요? 가운데부터 탑앤 버튼은 뭐겠어요? 탑앤 버텀 위에서 아래로 그죠? 탑앤 버텀 이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예. 네 저는 스파이럴 좀 많이 써요. 주로 중앙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가운데 있기 나름이니까 맞죠? 오케이? 예, 요거를 요렇게 스파이럴로 두면 얘가 이제 렌더링이 이렇게 가운데부터 빙그르르 돌면서 이렇게 이해돼요? 가운데부터 빙그르르 돌면서 인지 결과물은 같죠. 얘가 좋은 점은 먼저 가운데를 볼 수 있다.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중구난방돼 있으면 렌더링이 내가 딱 보니까 최종 렌더가 한 24시간 걸린대. 근데 가운데부터 걸어서 이만큼 중요한 데는 다 나왔어. 아, 나 여기 쓸 데 없을 것 같아. 도저히 시간 못 기다려. 중간에 끊고 요 이미지 이만큼 쓸 수 있겠죠. 맞죠? 네. 24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내가 부족해. 23시간밖에 나한테는 없어. 1시간이면 요 한 줄 정도가 남거든요. 렌더링 마지막으로 요 한 줄 정도가 남을 거거든요. 아, 그거 그냥 무시하고 나는 가운데 이미지 쓰겠다 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스파이럴이 더 낫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뭐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들었어요.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 할 게 되게 많아요. 뭐 커스틱도 있고 GI 계산용도 있고 여기 렌더 뭐 엘리먼트 뭐 분할 렌더도 있고 뭐 할 게 무지한이 많아요. 그거는 하면서 알겠죠? 네. 아 이제 이론이 살짝 하나 끝났어요. 근데 재질 이론이 또 남았어요. 이론 오늘 하루 종일 재질 이론 수업해. 미쳐. 이제 뭘 꺼내야지 뭘 하지 이제 꺼내 봅시다 이제. 자, 이제 드디어 하나 꺼내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플랜 하나 꺼낼게요. 탑뷰에다 플랜을 꺼내시고요. 주전자를 하나 꺼냅니다. 탑뷰에서 플랜 하나와 주전자 하나를 꺼내줍니다. 플랜 사이즈는 플랜의 크기는 1000 주전자의 크기는 뭐 별로 의미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비슷하게 보기 위해서 100 플랜은 1000 주전자는 100